자, 오늘은 영어 공부의 비법 그리고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 정말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 전반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제목이 아직도 영어 점수만 보고 있습니까? 자, 결국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가 영어 공부의 목표가 영어 점수 100점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말이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뭐까지 계속 영어 시험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영어 잘하는 겁니까? 영어 시험 100점을 받았으면 영어 시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영어가 어학인데 말이죠. 마지막 결론은 이 친구가 영어를 한마디 못한다. 한마디도 듣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영어 시험에 집중하면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어 벙어리가 된다. 영어 벙어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죠. 병원. 자, 학교 시험 100점 맞아도 필요할 때 말 못하면 영어 벙어리, 영어 기머거리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연구 분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거의 영어 시험을 빠지지 않고 100점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은 그렇게 못 맞았는데 유독 영어가 즐겁더라고요. 재밌고 말하자면은 저는 특이하게 영어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의학 특기자라고 할까요? 의학에 재능이 있는 그러한 소질을 타고났는데 학교 시험에 늘상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한다고, 굉장히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영어 시험에 100점 받았다고 영어가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결국은 시험은 시험일 뿐, 학교 시험 칠 때는 점수만 따고 정말 영어가 되는 영어 교육은 따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가 나중에 깨달은 바입니다. 영어 시험 공부에 집중하면은 영어는 못한다, 아니 영어는 못한다, 이런 아이러니. 영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 100점 맞으면 영원히 영어 안된다 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자, 저는 중학교 입학해서 줄곧 영어 시험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은 영어가 안되더라. 여러분, 학부형께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국 영어 교육 결국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영어 벙어리 귀머거리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학교 시험에 100점 받았는데 영어가 필요할 때 영어가 안 나온다. 따라서 영어로 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영어로 취직을 한다든지 실제로 영어가 꼭 필요할 때 그때는 영어가 안 되더라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이상 영어에 투자했는데 10년 이상 학원 다녔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학원 다녔는데 왜 영어가 안 되는 것일까? 결국은 영어가 어려운 것일까? 아니면 나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영어 공부 방법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자원과 시간, 돈의 낭비가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학교 영어 시험의 특징을 한번 보자 이거죠. 학교 영어 시험 말이죠.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포기. 학교 영어 시험은 포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선생님이 원하는 문제를 내는 거죠.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내냐에 따라서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따라서 학교의 영어 시험의 최종 목표는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내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시험을 쳤는데 전교생이 다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선생님이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교장실로 불려가서 혼이 날까요? 교장실로 가서 혼이 나겠죠.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냈길래 전교생이 다 100점 맞았습니까? 따라서 학교 시험의 최종 목표는 영어를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쓰고 어학 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교 석차 학교 학생들 간의 내신을 산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영어 시험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즉 이렇게 국제화되고 글로벌한 사회에서 스마트폰으로 국제전화를 직접 하고 편지를 쓰고 직접 협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영어로 습득하는 그런 실용성이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학교 영어 시험에서 100점 받아도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학교 영어 시험은 그 또한 학교 선생님의 의도에 따라서 정답이 춤을 춥니다. 어떤 선생님은 문법을 강조할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은 빈칸을 많이 내고 어떤 선생님은 주관식 문제를 많이 내고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시험 문제 성격이 180도 변화됩니다. 따라서 특히 영어 내신 시험 말이죠.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하고 친해야 된다.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내고 문제를 낼 건지, 어디서 낼 건지, 얼마큼 낼 건지, 어떤 식으로 낼 건지를 모르면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점수가 50점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학교 영어 시험은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시험 성적을 내는 것이 최종 목표다. 따라서 학교 영어 시험의 핵심은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니라 시험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바로 주요한 목적이다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학교 영어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쉽게 내면은 큰일 납니다. 학교 영어 시험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문제죠. 그죠? 얼마큼 어려워야 되냐? 적당히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한 반에 상위 10% 애들이 90점 이상 나와야 되고 한 50%는 60점대 나머지 30%는 40점, 50점대의 점수가 분포해야 그게 좋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교 영어 시험은 영어의 실력을 향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문제다. 학교 영어 시험의 핵심은 말이죠.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니라 바로 난이도 조정이 바로 최종 목표죠. 따라서 학교 영어 시험은 선생님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권력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어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내고 만약에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대한 출제 권한이 없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not interested, 그 수업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영어 시험은 바로 선생님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학교 영어 시험에는 출제권이 없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악의적인 영어 시험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 영어 시험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문제가 출제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수능 시험에서 한 문제 빼고 전 과목에 만점 맞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아버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죠. 자, 그런데 해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온 자녀가 있는 집에서 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아빠는 맞추고 엄마는 틀리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초, 중, 고, 대학 영어를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학생이 푸는데 그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봐라, 네가 틀린 문제를 아빠는 맞췄다. 수능 한 문제 틀린 학생이 틀린 문제를 아빠가 맞췄다. 그래서 내가 영어가 더 실력이 더 좋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해야 되냐? 아빠, 이 문제는 틀리는 게 정상이야. 이거는 영어 문제가 아니고 악의적인, 원래 꼬고 꼬아서 헷갈리게 해가지고 학생이 문제를 정답을 못 맞추게 어떤 악의적인 함정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출제자가 아주 문제를 헷갈리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어로 하면은 malicious intention이라고 하죠. malicious intention. 학교 영어 시험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좀 더 영어를 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헷갈리게 하고 또 헷갈리게 하고 헷갈리는 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영어 시험이 틀리는 게 정상이다. 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이 틀린 정답을 고르도록 헷갈리게 유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이것은 영어 시험인지 헷갈리게 하는 함정인지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야, 이 문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다. 아니, 한글로 봐도 영어 문제인데 한글 해석판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영어만 공부했는데 20년 동안 영어 가르친 사람이 정답을 봐도 그 해석판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문제 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우리나라 수능에도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수시로 나와서 참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학생들한테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영어 시험은 주관식 문제는요, 오직 한 개의 정답만 허용합니다. 세상에 생각이 하나인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주관식 문제에 만약에 2개의 정답 이상을 허용하면 학교 내신 그 행정 업무가 마감이 된다나요? 그래서 학교 영어 시험 주관식은 주관적인 문제도 정답을 하나만 강요합니다. 만약 이것도 정답, 저것도 정답 다 인정하면은 학교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죠.